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전직 국회의원인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민주당에 아예 입당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대선 판도가 보수 빅텐트를 국힘이 중심이 되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이 빅텐트를 만들었다라는 얘기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이 사람까지 영입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자, 전후 사정은 각자의 우리 판단 몫으로 남겨놓고 오늘은 최근에 영입 인사 중에서 정말로 주목할 만한 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개혁신당 대표를 지내셨죠. 허나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살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많이 빠졌습니까? 네, 그 개혁신당 내에서 내홍이 있었을 네. 때 한 달 반 만에 8kg가 빠졌었습니다. 와,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까? 스트레스 받았죠. 특히 믿었고 예. 제가 사실 국회의원이 자기 배지 버리고 창당하는 데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 모든 걸 버리고 희생하면서도 그 당이 잘 되길 그리고 미래 정치가 잘 되길 바라면서 제가 걸음이 되고자 하고 갔는데 네. 그 안에서 벌어지는 부분들이 상상을 초월했고 기존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그 당시 이준석 대표를 정말로 모렴치하게 내쫓을 때 어른으로서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준석을 도와주고 싶었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행보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보다 더 심하게 그때와 비슷한 모습으로 네. 쫓아내는 그 모습을 제 스스로 보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자 천하용인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예. 천하용인의 한 분이셨고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 만들 때 정말로 국회의원 배지를 버리다시피 하고 갔는데 결국 이제 네 분이 있었고 이준석 전 대표가 허나 대표를 이제 몰아냈죠. 네. 지금 법적으로 분쟁이 아직도 이루어지고는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대선 중이니까 아무래도 그 수사들을 좀 잠깐 멈춘 것 같아서 좀 답답하죠. 야, 근데 이제 방송 전에 잠깐 하셨던 말씀이 정말 최고의 다이어트 비법은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만큼 네. 이제 힘든 과정을 거치셨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일을 당해서 더 그런 것 같고요. 모든 걸 버리고 왔으니까 네. 더 그런 것 자,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갈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중에도 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렵게 결정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혹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전화를 했던가요? 네, 전화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 결심을 하셨고 최종 결정할 때는 그게 가장 컸죠. 가장 컸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우여곡절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 참 잘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바깥에서 보면 국힘에서 개혁신당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까지 도대체 허나 의원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의심을 하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자꾸 전향하는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또한 국민의힘에 있다가 개혁신당이라는 데 왔다가 또 갑자기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 네. 그러면 그 행보만 보면 사실은 그렇게 이쁘게 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다만 저희에게는 역사적인 어떠한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그 계엄이었죠. 그 계엄이 만약에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를 그리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계속적으로 척을 지었던 곳이잖아요. 제가 국힘에 있었고 국힘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뭐 정당 민주주의나 절차적 그 민주화를 막 얘기하면서 개혁신당을 창당했고 그런데 민주당에 가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요. 왜냐하면 제가 보수 쪽 사람이니까 중도 보수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 개헌 후에 보여줬던 그 보수 측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거길 보수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네.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했고요. 또 개헌이 이루어지고 계엄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뒤에 이 나라를 이렇게 후진화된 정치를 어떻게 되살릴까를 고민해야 되는 판국의 개혁신당이라면 지금 어떻게 대선에 나갈까
자기 대선 나가는 것만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던 정당이다 보니까 정말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은 탄핵을 반대했던 집단하고는 저는 같이 일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지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계엄 때문에 아무래도 저의 모든 것들이 좀 바뀌어진 것이 아닌가. 그때 그 순간에 민주당의 모습과 그다음에 후보의 모습을 좀 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12.3 이제 내란 비상계엄을 보고는 이제 아예 바뀌어 버린 상황. 그렇죠. 제가 와 정말 국회에 들어갔을 때 놀랐었거든요. 예.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예. 그리고 현장에 제가 다 있었었기 때문에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치가 후진화되는 데는 어떤 이유일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래서 탄핵 찬성을 하기 위해 제가 당대표로 있을 당시에 엄청나게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개혁신당이 작은 당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허은아 뭐 했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진짜 네.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직접 이렇게 이제 영입 제안을 받고 의논을 할 때는 좀 우리에게 좀 이렇게 소개할 만한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게 있습니까? 이제 왜 좀 이재명 후보가 허나 전 대표 직접 우리하고 같이 정치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던가요? 이재명 후보님하고는 기존에 제가 개혁신당 당대표로 있을 당시에 몇 번 예방을 하면서 뵙게 됐었고, 또 제가 야당의 대표로서 요청하는 것들이 좀 있었고 그걸 또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통을 계속 해왔었던 거고요. 그 소통을 하면서 그 후보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편견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본 시간이 되게 오래됐죠. 2024년 5월부터 함께 뵀던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전화를 안 받는데 계엄 당시 때도 그랬습니다. 네. 그 당시 때도 제가 못 들어가고 있어서 전화를 국힘도 전화했고 민주당도 다 전화를 했어요. 당대표와 원내대표들에게. 근데 유일하게 전화를 받아주신 분이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 있는데 우리끼리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좀 소통력이 있는 것에 좀 놀람이 있었고, 기존에 제가 편견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 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러 오셨고, 그리고 저도 이제 검증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고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던 거고요. 그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후보께서 같이 합시다. 이제 우리 집으로 오세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우리 집으로 얘기했습니까? 오세요라고 예. 표현해. 그러니까 이제 말씀 나눈 거가 이 정도는 뭐 나쁘지 네.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냥 뭐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혁신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 네. 2024년 5월부터 맡으셨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당 대표 이재명을 만나기 전까지 갖고 있던 편견이 어떤 것이었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 보니까 어떤 부분이 우리가 프레임에 의해서 저 사람을 악마로 만들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극단에 있는 당에 있을 때는 상대를 좀 악마화시키는 게 분명 있죠. 그리고 그 관련된 기사만 보고 그 정보만 듣기 때문에 진짜 안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죠. 악마화가 되어 있고, 특히 제가 수석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 선거를 막 치를 때 그러니 거기에 더 많이 메모리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에 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에 있으면서 제가 뭐 8kg까지 빠지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건 사실이 아닌 정보들을 스피커 파워가 큰 사람이 전달을 해버리면 그게 사실인 양 기사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법적인 물론 이제 저는 법치주의자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정당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가처분에서도 사실 기각 결정이 되면서 저는 상당히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겪었었던 것도 어쩌면 나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그리고 어떠한 악마화를 시켰던 문제를 그냥 그 기사의 제목이나 그 내용들만 볼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기존에 만나면서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며 와 진짜 소통은 잘한다 정도였다면, 지속적으로 제가 일관된 그 통합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말했던 것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을 제가 1년간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저희 당으로, 그러니까 저희 당은 아니죠. 기존에 제가 개혁신당에 있을 때 예방으로 오셨을 때 비공개 회의에서도 사실 중도 보수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때가 이제 아마 10월 정도, 8월이었어요. 네. 8월이었는데 그때도 국힘은 정말 보수입니까? 전 보수가 아닌 것 같아요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차라리 내가 중도 보수다 뭐 이런 말씀을 네. 하셨었거든요. 그랬을 때 놀랬고 아유 그러면 저희 당은 어디에서라고 그러십니까? 네. 그랬고 그 뒤에 사실 이 중도 보수 확장을 시키는 것에 힘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목소리들이 나왔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헌과 개엄이 네. 자꾸 헷갈리는데 개헌에 대해서도 사실 개헌론자시잖아요. 예, 예. 근데 왜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확실한 그 로드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공약에서. 그렇죠. 이제 예. 시기가 그 시점에 개헌이라면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는 걸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개헌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게 이재명다움이구나라고 예. 저는 느꼈던 겁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이제 일관성이 있는 것. 네, 그리고 상당히 일관성 있다. 진정성도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많이 느끼셨죠. 네, 좀 겸손한 유능함을 예.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무례한 무능함이 아니라 겸손한 유능함이 느껴지는 후보다라고 제가 지지선언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요즘 특히 후보께서 유세하실 때 그 언론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SNS,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제가 소통하는 게 없었다면 난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좀 불합리하거나 화가 나는 지점이 있으면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꼼꼼하게 양쪽의 이야기를 좀 다 들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 전에 허나 전 대표가 얘기했던 거 스피커 파워가 큰 사람이 이것이 진실이라고 했을 경우에 믿지 않을 수 없는 그 구조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나는 혹시 그 스피커 파워를 이용해서 상대를 죽이지는 않는지 또는 어떤 정보를 스피커 파워가 있는 사람한테 듣고서 이유 불문하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 특히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 소위 말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유튜브 채널이 레거시 미디어를 다 넘어서서 조회수만 넘어섰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날 것을 전달해주고 판단은 결국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유권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도 이재명의 진면목 또 허나 이제 전 대표의 진면목도 다들 이제 아셔야 하니까 그런 것들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네. 자 조금 불편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럼 네.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좋습니다. 그 지지 선언을 했고 뭐 특정 시점에 이제 입당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기존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민주당의 이제 이름 그리고 거기서 떠오르는 이제 우리의 좀 인지 이런 것에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일치합니까 좀 다릅니까? 처음에는 일치하는가 하는 생각 못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그것도 또 이게 진짜 저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게 늘 반대에 서 있었던 사람이니까. 물론 제가 중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중에 합리적인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많이 했었고 뭐 의견도 많이 나누고 뭐 법안도 같이 내고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극단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네. 민주당도 극단적인 것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중해 나가는 그리고 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러한 리더십을 계속 보여야 되지 않을까 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새롭게 이번에 중도보수 쪽 영입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많이 해서 이 안에서 제가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은 이제는 어떠한 이념과 극단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정말 능력이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실용적인 어떠한 것을 제시하고 있느냐, 그러한 것을 설계하는 정당이냐라는 것을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한 국민을 위한 정당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어떠한 시발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저는 좀 기대를 좀 하고 네. 있습니다. 자 바깥으로 딱 나와서 지금 이제 정당, 국힘, 민주당 이렇게 보면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나서는
국회의원 개인의 역량 차이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난다. 그리고 집단적 역량은 숫자가 많으니까 민주당이 월등히 앞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국힘에 몸담아 보셨고 최근에 민주당이 이렇게 관심 가지고 보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활동, 개인적인 이런 실력 이런 것들이 보수정당 그리고 민주당 이렇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니면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걸 지금 제가 평가하기는 쉽진 않지만 네. 한 가지는 확실할 수 있는 게 제가 국민의힘에도 늘 이 문제점 제시를 했었어요. 어떤 거냐? 뭐 영남이나 호남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있는 정당과 수도권을 함께하는 정당은 완전히 차이가 있다고 느낍니다. 네. 아무래도 수도권의 정당이 많은, 그러니까 그 지역구를 많이 차지하는 그 의원이 많은 정당은 좀 더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정당으로서 그 지역에 나가면 선거를 안 해도 그냥 당선되는 차라리 집 앞에 나오지 마라 예, 예. 이런 얘기가 있을 그 정도예요. 말뚝만 TK. 꽂으면 네. 당선되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없다. 네. 예. 경쟁력이 없고 그저 라인을 어떻게 잡느냐. 예.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망가지는 게 다 그것 때문인 예. 거예요. 영남으로 네. 집중되어 있는 의원 구성 자체가 네. 오히려 뭔가 상황을 개선할 아예 이제 요인 자체를 만들지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진짜로 국민이 바라는 미래를 위한 얘기를 해야 네. 하는데 그냥 나를 공천해 주는 사람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선이 되니까 이제 그런 구조가 사라져야 된다. 그런데 아무래도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더 찾아보고 더 이렇게 좀 뭐랄까 합리적인 중도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기 때문인지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다르다. 그런 면에서 이제 민주당이 네. 그 개혁신당 대표로 계실 때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과거에 소위 말하는 개딸 논쟁, 수박 논쟁 그리고 이제 당원 주권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민주적으로 당내 정책을 하다 보니 오히려 국회의원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솎아내면서 국회의원 개인의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의 경쟁력이 아주 강화됐다라는 것을 이제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개딸, 수박 그리고 당원 주권주의 이렇게 이어지는 요 상황은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원 주권주의가 실현되었다. 저는 당원 주권주의가 실현이 돼야 되고 네. 당내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민주화의 그 근본은 국민이니까요. 그런데 기존의 뭐 개딸과 지금 수박 이 자체는 외부에서 바라봤을 땐 사실 부정적인 용어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선진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뭐 그러한 과정에 의해서 이게 정당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기도 일극체제다. 그리고 뭐 한 사람을 위한 정당이다. 이런 식의 모습들도 사실 있었죠. 네. 근데 그것이 진짜냐라고 봤을 때 제가 이번에 한 달간 그러니까 의원님들 많이 만나 뵙고 저에게 이제 러브콜을 하시는 분들이 예, 예. 민주당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들어봤을 때 네. 한 사람을 저는 원외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민주화되어 있고 배려심이 있다. 네. 그리고 무언가에 책임을 지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 내에서 눈치를 보는 게 누군가라고 봤을 때 맨 위에 사람이라기보다는 당원을 엄청나게 눈치 보는구나라는 네, 생각도 들었고 그 당원들은 그럼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원들도 그냥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다만 이제 외부에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걸 이제는 그걸 해소해 나가야겠죠. 그게 바로 이번에 이 대선을 기점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시민의 국민 플랫폼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점을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그 이제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부정적인 요소가 자 개딸주의다, 당원 주권주의다. 이번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일면 기사로 이런 걸 썼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60% 가까이 나오면 이제 절대 권력으로 치달을 것이다. 그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절대 권력이라는 것으로 등치를 시키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 절대 권력이라는 것이 아니 그러면 국힘은 얼마나 잘못했길래 또는 왜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왜 이걸 절대 권력이라고 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저는 좀
질문이 들던데 이제 나오던데요. 자, 그렇다면 이 이제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그 정말로 민주성이 강한 이 정당 구조를 언론에서 이렇게 딱 프레임화시켜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독재다 이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소를 할 수 있느냐라는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또 우선은 이재명 독재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네. 국민의힘 이번에 대선 주자 어떻게 뽑혔습니까? 네. 그거 한덕수 후보를 지금 억지로 앉히려고 했던 곳이 어디고 개혁신당은 더 심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독재라고 하는 것 자체의 프레임을 만들려고 해도 사실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네. 저는 하고 있고요. 다만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압도적 지지, 절대 권력이라고 했을 때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게 그냥 권력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쫓아가는 진짜 레밍과 같은 그러한 그 리더십을 리더를 보고 막 레밍처럼 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계속 사실은 검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검증을 했을 때 놀라운 게 이제 소통력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누군가 문자를 보내요.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답을 꼭 해. 그리고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여튼 작은 당의 대표더라도 전화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합시다라고 하면 전화를 받아.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누군가 비 맞으면서 저 하는 게 너무 걱정이 돼서 앞에 있는 지지자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무릎을 꿇으면서 죄송해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지지하게 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꾸 본인을 겸손하게 하면서 자신의 능력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소통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게 된다면 당내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지지받은 결과만 가지고 본인들과 똑같이 등치시켜서 이것이 절대 권력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그냥 언론의 플레임 장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SNS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작업밖에 방법이 없을 것 네, 같아요. 저는 그냥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아무래도 보수 언론 또 그 진보 언론이 조금 나눠져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언론의 지형이 바뀌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영리하게 그냥 당하고 막 언론을 욕하기보다는 네. 좀 더 영리하게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후보의 그 소통 능력을 이 캠프나 아니면 당 내에서도 그 소통의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방법들도 노력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레거시 미디어가 좀 균형감 있게 객관적으로 뭔가를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정치인 스스로 미디어를 만들어서 내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내 생각을 알리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도 언론을 좀 이렇게 정화시키는 기능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저는 언론이 기능을 못하면 차라리 1인 미디어들이 많이 생겨서 가버리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 또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 잠깐 너무 드리고 극단만 안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극단만. 제가 이제 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단톡방이요. 한 10개 넘게 있는데 다 이제 100명 이상씩 있는 단톡방이 보수적 성향으로 있는 게 몇 군데가 있고 제가 멤버로 가입해 있고 진보적 성향으로 있는 분들은 이제 단톡방이 큰 데는 한 8,900명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진보 쪽에 이렇게 채널 안에서 뭔가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막 토론과 논쟁을 하다가요. 약간 수렴하는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 집단지성이 지혜롭게 발휘되고 있다. 논리적으로 발휘되고 있다라는 게 그러면서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데 그 도출된 결론을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 근데 보수적 성향의 제가 채널에 가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공격이에요. 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공격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단면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재명 일극체제라고 비판하는 사람이나 이게 독재로 갈 우려가 있다고 할 때는 전제가 있는 것이 의사결정의 수렴 과정이 어떤 과정과 절차와 그리고 수기의 시간을 보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럼요. 민주당을 지금 책임 당원으로서 125만 명이 있어요. 이 125만 명의 책임 당원이 각자 우리처럼 정치평론가예요. 생각보다 진짜 똑똑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논쟁을 하죠. 일부는 극단적인 표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아 이게 당원민주주의가 결국 정치인들을 당원 중심으로 국민 중심으로
만들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보시면서 하시고 계신 댓글이나 의견 표출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는지 제가 그냥 실증적으로 분석해 드리는 것이니까요. 네. 그만큼 이제 보수와 진보 쪽에서 차이가 나더라. 그런데 레거시 미디어는 아직도 특정한 사안을 보고 심지어 엊그제 얘기했던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을 사회주의 유토피아 이런 걸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허나 대표께서 이제 이렇게 오시면 어떤 정치를 지금 하고 싶어요? 민주당에서 소위 말하는 터세도 있을 거고, 아이 그 뭐 변절해서 이 당에 왔는데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경쟁이 예상되는 사람은 이렇게 맞다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이렇게 감내할 각오는 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근데 뭐 변절해서 온 것은 아니고 옳은 정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정치를 하고 싶은 왜 내가 정치하느냐에 대한 것은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상식적인 정치 하고 싶고 늘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은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저는 좀 네.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뭐 막말 그리고 문자 폭탄 엄청나게 지금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뭐 기존의 국힘 분들도 이번에 되게 충격이었던 것 같고 제가 예, 이제 예. 민주당으로 간 게 뭐 개혁신당 내에 계신 분들은 뭐 여전히 계속 그러시는데 또 민주당 내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를 이제 오해한다면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그냥 그런 정상적인 정치입니다. 네. 의사결정할 때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과정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아라고 하면 무조건 그게 아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정치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당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걸 좀 지켜보고 싶고 그리고 또 저처럼 정말로 어디에 태어나든 저는 사다리를 상당히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네. 사다리. 그러니까 평등한 기회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났더라도 하물며 부모님이 없어도 네.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사다리가 필요하고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국회의원도 됐었고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그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엄청난 선진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너무나 후진화돼 있어서 이 삶조차도 너무 극단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발 기득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자기만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발 좀 국민 좀 바라보면서 정치할 수 있고 지금 저는 이제 뭐 세비를 안 받지만 세비를 받을 때 이 세비가 어떤 돈인지를 어떻게 귀하게 써야 되는 돈인지를 제발 좀 생각하고 정치하는 거. 저는 그걸 그냥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제 변절이라는 단어를 써서 혹시 민주당에서 당 바꿔서 왔으니까 철새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만약 할 경우에도 네네. 기왕지사 이 길에 들어섰고 정말로 정치를 왜 해야 하는지 설명을 주셨듯이 그 정도의 비판과 비난은 감수할 각오로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시간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예. 다 알아주시고. 해결되고 알아주십니다. 네, 제가 열심히 해야죠. 대신. 근데 열심히. 이제 이런 결정하실 때는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응원, 격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부모님이 다 생존해 계십니까? 네네. 엄청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맞딸이시였다면서요. 네, 맞딸입니다. 걱정 많이 안 하시나요? 걱정하시는데 이제 제가 워낙에 거기서 당하고 힘들어 했었기 때문에 네. 뭐 그냥 잘했다 하시더라고요. 잘했다. 부모님은 잘했다 하고 우리 함께 사는 또 남편과 네. 딸에게도 많은 좀 소통을 좀 했습니다. 예, 소통을 했고 하여튼 네. 지금은 응원을 많이 받고 지금은 있는데 응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요. 자, 그럼 어디든 경쟁해야죠. 경쟁을 해야 하는 네. 것이고 그럼 민주당이 이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그 추상적으로는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정말로 우리가 받는 세비 하나 하나를 이것이 국민이 피땀 흘려서 준 돈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그 이제 마음은 굉장히 자 높이 살만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은가요? 저는 우선은 정치의 문법을 좀 바꿔야 될 타이밍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준 곳이 지금 민주당의 후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시민과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의 중도 보수, 이 개혁 보수의 역할을 조금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게 이제 국민 플랫폼 정당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과거의 그 보수의 오류에서 벗어나고 보수에서의 그 안 좋은 점을 벗긴 예를 들어 우리 민주당이 더 성장을 하려면 진보를 기반으로 하되 또 진보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보수라는 것이 책임 정치라던가 뭐 공정이라던가 자유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담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그 좀 정상적인 중도 보수의 목소리, 건강한 중도 보수의 목소리를 좀 내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기존에 뭐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 있을 때도 자유라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게 자유로운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표현의 자유, 그리고 문화적인 자유, 이러한 자유를 좀 외치고 싶고요. 그러한 자유가 인정이 되려면 사실 각자의 역할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또 자신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되려면 공정한 이 프로세스, 사다리라던가 절차라던가 설계가 없으면 사실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러한 목소리 좀 내고 싶고 그리고 기존의 전문성이 브랜드 이미지였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실제 출범하면 사실상 국가적 대혼란 상황이 네네. 조속하게 극복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성장의 일종의 출발선에 올라설 수 있겠느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이제 6월 3일부터 바로 정권이 출범을 해버립니다. 6월 4일부터는. 네. 잘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네. 그냥 믿고 맡기면 잘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생각은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그리고 지금 부패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민에 해결을 하려면 처음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세게 나갈 수도 있는 네.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소통을 많이 하고 그래서 통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회복의 리더십을 같이 가면서 소통해 줘야지 국민도 걱정 안 하고 그러면서 성과를 내가지 않을까. 경제라는 것도 사실은 1, 2년 안에 갑자기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더 잘하시는 것처럼 토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는 정말 중요한데 시작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저는 그 통합의 키워드를 잡은 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만약에 이제 여당이 된다면 민주당이 진짜 정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죠. 네. 그래서 그들과도 어떻게 소통을 해나가고 화합해 나가느냐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역할들을 잘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역할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중에 요즘과 같은 국민의 정서로 보면 야당과 협력도 잘해야 한다. 이 당위적인 말이 저런 세력과 어떻게 협력을 한다는 말이냐라는 요즘 이제 민심과 이렇게 딱 섞어 보면 약간 이제 좀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허나 전 대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민주당으로 와서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시겠다 또는 참 잘 왔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정말로 크게 응원의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여전히 의심스럽다라는 분은 그래도 그 의심을 버리지는 마시고 관심 있게 실제로 얼마나 잘할 수 있는 분인지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곧 민주당 입당하실 거죠? 네. 그럼 대선 전에 입당을 하시는 겁니까? 그 6월 3일 전에. 아무래도 유세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자, 생각하고 그 6월 있습니다. 3일 전에 입당한다 이러면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아십시오. 최초 보도 허나 전 개혁신당 대표 민주당 입당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최초 보도다. 아니, 입당한다라는 거를 이제 의지를 네,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네. 좋겠고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와 함께 새로운 나라에서 큰 역할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대선 역사적 의미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단면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당장 6월 3일 날 몇 표 차로 이겨야 되지 더욱더 열심히 가서 정말로 이 내란 세력들을 응징해야 한다라는 것도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국운 100년을 결정할 중대한 역사적 기로에 서 있고 그 출발 지점에 우리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역사성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이번 대선 어떤 의미가? 이번 대선은 정말 정치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후진화되느냐 아니면 원래 가던 대로 선진화해 가느냐의 정말 갈림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멋지게 포장해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더라도 내란을 일으켰던 분이 승리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그대로 보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이 워낙에 현명하신 분들이셔서 저는 이번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대선이 있어지는 거잖아요. 예. 이걸 만든 분들에게는 확실하게 심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점을 잘해달라. 그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한다라는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힘을 받아서 진짜 신나게 일하는 거지. 못한다, 정말 안 한다,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일 더 못하잖아요. 네. 칭찬해 주시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번이 정치판도 개편이 될 수 있는 꼭 개편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에 힘을 실어 주셔야, 힘을 국민들께서 실어 주셔야 그게 가능하다. 아니면 다음에 또 저런다. 허나 전 대표의 인터뷰가 이렇게 장시간 이루어지는 것은 아마 국내 언론사상 저희들이 최초인 것 맞아요. 같은데, 그러면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적어도 10만 명, 많으면 한 30만 명 정도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민주당 당원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죠. 이분들에게 보수 정당에서 이제 민주 정당으로 이제 오신 이제 분으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뭐 앞으로는 이런 질문은 드릴 일은 없을 겁니다. 아, 보수 정당에서 보수 정당에서 이제 민주 정당으로, 그러면 수구 정당에서 중도 보수 정당으로 오셨던 어쨌든 그 표현이 무엇이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허나 대표가 인사를 좀 하면 좋겠다고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이념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제발 좀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실 겁니다. 억울한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고, 나 먹고 사는 거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정치인들이 혐오적인 말들 안 하면서 분열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실 겁니다. 저 허은하는 보수에 있었던 어디에 있었던 늘 그런 마음으로 정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념보다는 실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늘 국민 곁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부분에 대한 변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담고 지금 후보로 뛰고 있는 분이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지지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지점을 좋게 봤고 또 그러한 지점이 닮은 여러분과 닮은 허은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치열하게 말씀하셨던 대로 실력으로 그리고 제 모습 그대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칭찬받는,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꼭 필요한 그러한 정치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죠. 되는 집은 다르다.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야, 더 좋은 집 만들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허나 전 기획신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처음으로 장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드는데 우리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가보자, 이렇게 결론 내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집 인터뷰 허은하 전 대표하고 함께했고요. 저희들 광고 나가는 더 착한 보험이나 경성한우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 그 지역에 있거나 또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가 141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매일 조회수가 한 250만에서 300만 회. 더 책임감 무겁게 갖고 열심히 저희들 프로그램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허은하 전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방송 마치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